안녕하세요. 카페자라TV 바리스타 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좀 특별한 커피를 마셔보고자 하는데요. 라카프라는 그 커피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커피만 가져와서 국내 원두를 유통시키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 베트남 커피에 대한 그 자부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저가 커피에 사용하는 베트남 커피가 아니고 굉장히 차별화된, 그리고 스페셜티 중에 스페셜티인 베트남 커피만을 취급하는 그런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커피를 제가 오래전에 생두를 받아서 로스팅을 해놨어요. 로스팅을 한 다음에 와인 냉장고에 보관을 했고요. 중간중간 커피를 내려서 마셔봤습니다. 이 커피는 여기 보면 카티모르 허니, 그다음에 이건 부웅팜의 그런 커피입니다. 이것도 카티모르죠. 농장이 좀 다른 건데, 보시면 제가 마신 양이 이게 좀 많고 이게 적잖아요. 사실 이 커피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 커피였고, 이거는 좀 더 베트남의 때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커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트남의 때로를 많이 벗어난 커피. 지금 로스팅 일자가요 4월 24일이었습니다. 4월 24일.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나라의 커피를 로스팅해서 이 정도 지난 날짜는 잘 마시지 않아요. 잘 마시지 않고, 이제 제가 테스트 실험적인 걸로 할 거 아니면 웬만하면 다 버리는데, 요 베트남 커피만큼은 오래 두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몇 달 지난 것도 가게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로브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베트남 커피이기 때문에 디게싱 기간이 기본 한 달입니다. 기본 한 달이고 그 이상 놓고도 마시는데, 지금 4월 23일이니까 거의 4개월이 지난 커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보고 어떤 이제 맛이 있는지, 좀 마실만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요 부엉팜을 먼저 내려볼게요. 이제 베트남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내리는 그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전용 기구보다는 굉장히 스페셜한 커피이기 때문에 모노 드리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생두를 받아가지고 로스팅한 커피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생두는 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생두를 볶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경험이잖아요. 그 이제 라카프에서는 더 라이트하게 볶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단맛 위주로 로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두 상태 한번 볼게요. 와, 봤을 때 오일이 흘러나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향도 오래된 원두 같은 경우에는 향을 맡아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 눅눅한 냄새라고 할까요? 그 커피 특유의 오래된 냄새가 나는데, 베트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카라멜한 그런 카라멜 향이 나네요. 원두에서. 기대가 됩니다. 4개월이나 지난 베트남 커피. 이거를 갈았을 때도, 간 향을 맡아봤을 때도 단 향이, 예, 향에서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옥수수 수용차에서 나는 그 단 향 있잖아요. 그런 향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후지로얄 R300으로 그라인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일정 부분 쳐내고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볼게요. 제가 25g 담았는데 88도로 해서 25g으로 250ml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맛이, 단향이 잘 나는 커피를 추출할 때 고노 드리퍼를 사용하면 굉장히 그 장점을 잘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료보다는 고노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4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물과 만나서 나오는 가스는 많이 없는 편이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드립을 잘 한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거품을 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제가 이거를 와인 냉장고에 보관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품이 안 나는 편이 아닙니다. 잘 나네요. 고노 드리퍼는 물을 서서히 위로 올리면서 잔맛을 위로 띄우는 그런 형태의 드리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1차, 2차, 3차 내리면서 물을 조금씩 위로
이제 띄울 줄 아셔야 되는데 뭐 그게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는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네, 보시면은 수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총 추출하는 시간은 지금 물이 잘 빠지는 원두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물이 오버되지 않도록 수위를 잘 보시면서 수위를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 한 2분 20초 정도 걸렸는데 물은 250리터 추출했습니다. 보시면 250리터 추출했죠. 이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부엉 그 농장이었잖아요. 부엉팜. 로스팅하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꼈던 그 맛이 잘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네, 그래서 베트남 커피는 여기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물론 지금은 시설이 많이 좋아졌지만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보다는 어떤 원두를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장비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길거리에서도 많이 커피를 이제 팔잖아요. 많이 먹고 소비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이 되면서 추출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나라에 딱 맞는 커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커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4개월이나 됐기 때문에 약간 오래된 커피에서 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4개월이나 지난 것 치고는 이렇게 맛을 유지한다는 거는 베트남 커피만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뭐 구수하면서 뭐 구운 옥수수 뭐 그런 느낌도 나고요. 옥수수 수염차. 그러니까 구수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 커피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커피를 또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 커피는 은고팜.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플로럴 했던 그런 커피거든요. 양이 많지가 않아요.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20g 정도 있는데 20g 가지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산미도 있고 그런 커피라서 MDK1 드리퍼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원두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보면 참 예쁘게 생겼죠. 뭐 오일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약간 냄새에서는 오래된 냄새가 나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내려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 커피가 아이스 커피에 굉장히 좋은 맛을 내주거든요. 이제 저렇게 커피를 내린 다음에 얼음을 넣어서 아이스 커피로 만들어 먹으면 이제 청량감이 굉장히 좋은 커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 베트남 커피를 구해서 살짝 블렌딩에 섞어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부스타 말고요, 요런 커피, 그 카티모르 허니 좋은 커피를 구할 수 있으면 블렌딩 할 때 살짝 섞으면 아이스에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져올 것 같아요.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내리는 드리퍼는 리브가 가장 짧은 MDK 21입니다. 네, 20g이니까요 200ml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4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없는 모습이죠. (20g일) 경우에는 1차에 60ml를 추출합니다. 제일 가는 물줄기로. 그리고 고너 드리퍼는 푸어오버처럼 쓰시면 안 되고요. 옆에 수위를 보고 그 수위에 맞춰서 물을 넣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끝났고요. 가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2차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원두로 물이 충분히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띄어지는 수위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2차 끝났어요. 물이 금방금방 내려가죠. 3차도 거의, 이거는 아마 금방, 이것도 2분 정도의 드립이 마치죠. 2분 정도의 드립이 끝날 것 같네요. 네. 리브가 가장 짧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잘 내려가죠. 200ml 추출했습니다. 자, 이 커피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네요. 한번 마셔볼게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최상의 맛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정점은 좀 지난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단맛도 좋고 산미도 약간 있는, 사실은 이거를 베트남 커피라고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주면 아마 사람들이 이 커피가 베트남 커피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좀 커피를 좋아하시고 단골 손님들 이런 커피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주고 이거는 이제 어느 커피인지 맞춰봐라. 거의 다 못 맞췄어요. 아니, 이제 거의 다가 아니라 아예 못 맞추셨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중에 베트남 커피라고 했더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어떻게 이런 커피가 나왔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으면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라카프 홈페이지에서 로부스타 말고 이런 스페셜티한 커피를 가끔 팔거든요. 이제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소진이 됩니다. 가끔 팔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셔서 꼭 맛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커피에 대한 이해가 또 넓어지고,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열린 마음으로 내가 커피를 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가 아니고 제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거예요. 자발적 광고. 라카프 대표님, 좋은 생두나 커피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제가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